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 사기 범죄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기 종류도 물품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 김화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인터넷 사기 피해는 1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이상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든지 고가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아기 기저귀나 또 모바일 데이터 같은 품목까지 거래가 다양해지면서 네.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난감도 많이 사고, 네. 또 의약품도 사고 이러면서 많이들 이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수법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선입금 사기, 그리고 택배 발송 사기, 안전거래 사칭 사기, 그리고 삼자 사기 등이 있습니다. 선입금 사기는 구매자가 송금하면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고요. 네. 그리고 택배 발송 사기는 구매자가 구입하지 않은 벽돌이나 빈병 같은 물건을 보내는 경우인데 네. 대부분은 쓰레기를 담아서 보내지만 벽돌이나 뼈다귀 같은 황당한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뼈다귀요? 네. 그리고 또 밸런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는 네. 초콜릿을 담아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니고 초콜릿 같은 것이 네, 온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수법이 있나요? 네, 안전거래 사칭 사기의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유사하게 만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안내해서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네. 사기 사이트,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또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자 사기는 구매자가 정상적인 판매자와 정상적인 구매자 사이에서 사기범이 판매자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네. 물품만 사기범이 가로채는 형태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먼저 입금 계좌 신분증 사진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판매자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기꾼이 정상적인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받은 계좌를 정상적인 구매자에게 전달을 하고 정상적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면 네. 사기꾼이 물품만 가로채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내가 환불을 하겠다, 구매를 취소하겠다 해서 다시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사실 이런 거를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이 중에서 선입금 사기나 택배 발송 사기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진 사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소비자가 사전에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안전 결제를 하실 때는 카드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현금으로 이체를 하실 때는 수표로 송금을 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송금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통화해서 상대방의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시고 또 그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에 대한 피해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기 조회 사이트 등에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디자인만 봐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주소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소창에 HTTPS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 HTTPS는 보안통신 기술입니다. 주로 사업자에게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시를 보면 HTTP는 있거든요? 예, 정상적인 사이트에는 HTTPS가 있고요. 네, 가짜 사이트에는 HTTP만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겠네요. 저는 HTTP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입금 계좌가 혹시 또 예.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은 뭐 네이버로 입금을 하면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이 앞서 예시 같은 경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상적인 안전거래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안내하고 입금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네. 이 사기 가짜 사이트인 경우에는 개인 명의나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안내해서 입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고거래 3자 사기 같은 경우 좀 복잡하던데요. 예. 사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3자 사기는 상당히 예방이 어려운데요. 정상적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판매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기 판매자가 입금자 명을 A로 입금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계좌의 명의로 입금을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대부분의 이런 3자 사기의 경우에는 삽니다 글을 보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삽니다라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으로부터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사실 저는 물건만 주고받는 줄 알았는데 뭐 게임 아이디라든가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고받더군요. 예, 10대들 사이에서 문화상품권이나 모바일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계정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네, 이런 경우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네. 일단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할 것임을 알리시는 것이 좋고요. 또 증거 자료들을 인쇄물 형태로 취합을 해서 관할 지역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수취한 은행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기 피해 유형이 분명한데도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 사기 예방을 위한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간편 결제라든지 이 환경 자체는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따르면 이 사기 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범인의 사기 계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검거가 되어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보완이 돼서 좀 믿고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